다주택자인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대출이 나오는지, 뭐 세금은 어떤지. 2주택 선에서만. 2주택 선에서만. 3주택이 되면 일단 취득세 자체도 조정 대상 지역은 12%예요. 3주택부터는. 비조정, 네, 조정 대상이 아닌 지역의 3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8%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한번 인사드렸던 조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매파이터입니다. 오늘 뭐 물건 소개가 아니고 질문, 이제 구독자분들이 질문한 거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럼 그걸 답해 주세요. 다주택자인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대출이 나오는지, 뭐 세금은 어떤지 간략하게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질문이 많나요? 네, 좀 많이 있었어요. 다주택자 이제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게 우선 대출. 뭐 입지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물건을 정했다. 네. 그러면 입찰가를 산정을 하실 거고 대출을 활용을 하실 걸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대출이니까 나오는지. 그러니까 네. 결과부터 얘기를 하면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다주택자는 2주택까지는 괜찮아요. 2주택 총 부채 비율을 은행에서 보기 때문에 2주택까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나오는데 3주택부터는 3주택부터는 1금융에서는 웬만해서는 안 해주려고 안 해요. 해주고. 네. 왜냐하면 다주택자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다주택은 권하지 않아요. 2주택 선에서만. 2주택 선에서만. 네. 3주택이 되면 일단 취득세 자체도 조정 대상 지역은 12%예요. 3주택부터는. 비조정, 조정 대상이 아닌 지역의 3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8%입니다. 아니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 네, 그렇죠. 1주택이면 얼마예요? 1주택이나 2주택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 1%로 계산을 할게요. 그럼 1%로 계산하면 10억이면 1,000만 원이요. 낙찰 받고 내가 10억의 낙찰을 받아서 취득세를 1,000만 원을 내면 되는데 3주택 이상은 8%에서 12%. 그럼 8천에서 1억 2천. 오. 그럼 취득세만도 지금 1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거죠. 오, 세다. 네, 1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면 그만큼의 마진이 빠지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3주택은 가급적이면 추천을 해드리질 않고, 일단 물론 세금에서 그렇죠. 문제가 되고. 취득세에서도 문제가 있고 대출도 총부채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랑 본인 수익까지도 계산을 해요. 그리고 7월부터는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대출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주택... 대출이 실질적으로는 3주택부터는 어렵다고 보고, 물론 2금융이나 3금융에서는 취급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대출을 조금의 금리를 더 높게 받더라도 그런 대출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3주택부터는 하시지 마셔라. 투자하지 마라. 네. 그러면은 아파트, 빌라 이런 주거용 말고 뭐 상가라든가 뭐 토지, 공장, 빌딩 그런 그 상업용 이런 건 어때요? 상업용? 상업용 이것도 질문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지금 갑자기 물어본 거야? 갑자기 물어본 거야. 갑자기? 내가 궁금해서. 궁금할 리가 없죠, 사실. 경매파이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용, 사업용 토지, 상가, 뭐 빌딩, 근생 이런 것들은 전혀 대출의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출은 거의 한 70~80% 나오잖아요?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90%까지도 해줘요. 그쵸. 그리고 낙찰가에서 80%, 적게는 70%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요즘 상가가 워낙 공실이 많고 그런 거는 어렵잖아요. 전반적인 상가 분위기가. 그래서 지정 은행별로 다르긴 한데 웬만한 은행에서는 상가 물건 자체를 아예 취급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불안하니까. 그렇죠. 사업용 토지나 이 상업시설 이런 거는 대출 규제는 없지만 은행 지점별로 아니면 은행별로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상가는 물건을 취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실날 염려가 있는 상가들은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웬만한 그래도 일반적인 상가들은 대출이 가능하다.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그러면은 2025년 지금 6월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막 취임을 했고. 이거 많이 물어보는 거 맞는 거지? 많이는 아닌데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투자해도 되는 시기인지, 부동산 뭐 아파트가 됐든 전반적인 부동산 투자 시기인지 아니면은 좀 관망해야 될지 그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글쎄요,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쵸. 뭐 정확한 통계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네, 네. 물론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좋은 적기라는 거는 네. 없어요. 네. 80년도, 90년도에 네. 그때는 집값 1, 2억이면 샀는데 네. 지금 2, 30억 하는데 그쵸. 1, 20억. 그럼 그때 사지. 아, 이거 너무 멀리까지 가지 말고. 그럼 2000년대만 해도 네. 2000년도에 조금 올라서 2, 3억 하던 거 지금 얼마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거의 한 10억 되고. 네, 10억, 20억 하잖아요. 2, 30억은 우습잖아요. 그럼 2010년도에는 어땠어요? 그때는 쌌죠. 그때도 한 4억 이렇게 됐겠죠. 2020년도까지 괜찮았어요. 꾸준히 올랐지만 그럼 여기에 답이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권을 떠나서 네. 정권이 바뀌고 하니까 이제 기대 심리도 있고 물론 부동산 시장은 금리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금리는 지금 약간 떨어졌죠? 이제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죠. 네. 그럼 금리가 떨어지면 유동성 있는 자금들 어디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금리가 너무 낮은데 네. 그럼 다른 투자처를 찾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그럼 그게 부동산에 물 확률이 네. 상당히 높다. 그리고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들 보니까 신고가가 찍던데. 강남, 기대 심리가 그다음 반영이 한강변. 됐겠죠. 예. 이쪽은 좀 많이 좀 오르는 추세거든요. 꿈틀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번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부동산 시장이 특히나 네,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네. 지금 조정 지역으로 묶어놓은 데가 어디죠? 강남, 용산, 용산, 네. 서초, 송파. 송파. 네. 가장 비싼 데를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쵸. 네, 가장 비싼 데를 묶어놓은 이유는 여기에서 집값이 파생이 된다고 보면 되죠. 아, 그럼 여기가 오르면 그렇죠. 따라서 네. 또 주변 지역으로 조정 오르고. 지역으로 묶어놓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네. 집값이 오른다. 오른다. 네. 이걸 풀어주면 네. 또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뭐 정부에서 물론 똑똑하신 분들이 네. 어느 정도 그걸 다 정책을 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묶었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거기가 오르면 다른 데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른다. 예,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꿈틀대고 좀 오르는데 올라요. 그러면 지금 투자해도 되는 시기네.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시기는 없어요. 정확한 시기는. 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예요. 뭔가를 오케이. 투자를 하는 거는 네. 물론 꼭지에서 물리신 분들도 있어요. 폭등 때. 네. 그분들은 시기를 잘못 탔다고 할 수 있어요. 2021년도에 그렇죠. 올랐다가 네. 또 떨어졌으니까. 그분들은 지금 시기를 잘못 타서 그때 물려서 연끌해서 이러신 분들 힘들어 하시겠지만 네.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우상향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네. 시간 문제지 실패한 투자라고는 글쎄요. 그러면 여유가 어느 정도 좀 되시는 분은 내 집 마련은 해도 되겠네, 지금 시기에는. 어차피 그렇죠. 지금 이제 꼭지는 아니니까. 네, 꼭지는 아니고 이제 서서히 조금씩 뭔가 기대 심리도 있고 정권도 교체가 됐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약간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억눌렸던 것들이 게 이제 앞으로 올라갈 조금씩, 확률이 높다. 네, 그러지 않을까. 그럼 저희는 이제 경매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 시장을 주도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네. 우리가 주도한다기보단 경매 시장이 일반 부동산 시장에 보통 6개월 선행지수로 보거든요. 네. 지금 경매 시장에서는 굉장히 낙찰가가 뭐 예전에도 아파트는 높았어요. 근데 지금도 상당히 높다. 인기 지역 아파트들. 그렇죠. 그러면 6개월 후에 선행지수니까 6개월 후에 시장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올라간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매도 및 출구 전략인데 내가 만약에 뭐 아파트든 빌라든 낙찰을 받고 나서 안 팔려 내 거. 예, 이거를 매도도 해야 되고 어찌됐건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회원님들도 그렇고 네. 문의 주시는 분들도 네. 그렇고 빌라 이거 지금 안 나가요. 네. 공실이에요. 네. 명확하게 답을 드리면 네. 싸게 놓으면 다 나갑니다. 아, 내가 비싸게 내놔서 안 나간 거야? 호가대로 네. 맞춰서 네. 왜냐면 내가 1억에 샀어. 네. 근데 지금 시세가 2억이야. 네. 그럼 2억에 내놓는단 말이야. 네. 2억에 내놓으면은 2억대 매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아. 내놓을 때는 이건 하나의 뭐 당연한 거지만 팁인데 내 거랑 같은 컨디션에 네. 비슷한 물건 중에 내게 제일 가격이 싸야 돼요. 아. 최저가 내지는 적어도 탑3 안에 들면 거래는 된다. 그러면 다른 거는 2억인데 내게 만약에 1억 7천, 1억 8천이면 내 거가 먼저 팔리겠네. 당연하죠. 아.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경매로 싸게 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팔 때 싸게 팔면 되는데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셔라. 그러면 매도가 아니라 내가 이제 장기적으로 갖고 갈 거예요. 뭐 임대나 뭐 월세나 전세 이런 게 또 안 나갈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 주거 전략 어때요? 월세가 이제 나가서 월세를 또 잘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월세도 안 나가고 만약에 월세가 나갔는데도 월세를 계속 밀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죠. 근데 주거 전략 중에 하나가 만약에 월세가 계속 안 나가. 지금 경매 파이터도 자양동에 3, 4멘트를 계속 꾸준히 단기 임대. 단기 임대 돌리고 지금 있죠. 3개월 단기 임대로 또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잠깐 공실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수익은 월세보다 거의 1.5배에서 2배 가량 수익은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기 임대로 돌리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에어비앤비 저희가 이제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에오모라는 에어비앤비 그 네이버 카페가 큰 카페가 있어요. 거기 대표님하고 저희는 이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그 이후에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공실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를 또 다른 추구 전략을 만드는 게 내가 직접 에어비앤비 내지는 공유 허가를 내서 그렇죠.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실이 날 걱정도 줄어들고 수익은 일반 월세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낮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럼 내 부동산은 가지고 가면서 이게 막 시장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면 또 다른 수익 창출이니까 그 수익 창출을 하면서 시간을 기다리면 충분히 공실 나서 막 벌벌 떠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매도할 경우에는 남들보다 조금 저렴하게 놓으면 매도는 되고 월세, 전세 이런 것도 에어비앤비나 뭐 단기 임대로 놓으면 수익도 더 높고 공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준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공유 숙박업이라는 추구 전략을 잘 짜놓으시면 사업과 부동산을 1+1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에 대한 설명회 내지는 수업을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에어비앤비 전문으로 오래 일하신 분과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경매를 낙찰받고 에어비앤비까지. 오케이. 경매 낙찰받는 건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좋은 물건을 받게 하고 그 물건을 가지고 뭐 월세나 전세를 놓으셔도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사업을 여기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그럼 단기 임대 사업을 하시던지 아니면 공유 숙박업을 통해서 허가를 내셔서 공유 숙박업이 또 허가를 이제 좀 타이트하게 잘 안 내주려고 해요. 이제 10월부터 이제 법이 좀 개정이 돼서 그래서 공유숙박 에어비앤비 사업자를 내놓으시면 그건 하나의 또 재테크가 됩니다. 그걸 또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권리금까지 또 그럼요. 권리금을 붙여서 그걸 또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추구 전략이 가능하다. 나중에 저희가 그런 수업 일정이 잡히면 좀 공지를 띄워드릴 테니까 그때 신청하시면 경매 낙찰부터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공유 숙박업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갑자기 이렇게 자, 끝! 수고하셨습니다.